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비엔나 시간이 그렇고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는 6월 25일 6.25 남침전쟁 69주년 기념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할 텐데 그 내용이 벌써 걱정이 됩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서는 호국 영령들이 묻혀 있는 곳에서 국군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김원봉, 공산주의자 김원봉, 북한 노동당 정권의 간부 김원봉, 6.25 남침전쟁의 주요 인물이었던 김원봉을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마치 김원봉이가 국군의 한 뿌리였다는 것처럼 망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6월 25일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더구나 지난 6월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침략 행위를 교묘하게 비호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북한은 한 번도 침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눴다든지 이런 식으로 슬쩍 피해갔습니다. 즉 북한이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으므로 북한은 평화를 사랑한다. 북한도. 다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질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양쪽이 다 잘못이다. 이런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6.25 내전론이죠. 6.25는 침략전쟁이 아니라 내전이다. 따라서 상방과실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기 위한 그런 말의 꼼수를 이번에 또 부린다면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6.25 기념사를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반영해야 할 필수적 요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6.25가 김일성이가 스탈린 모택동의 외세를 끌어들여서 기습 침략한 불의의 전쟁이었다. 민족 반역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전이라고 하지 않고 6.25 남침전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공동체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경계심 그리고 정의감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기습 남침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국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기습 남침된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위대한 결단을 해서 미군의 파병을 결심을 하고 또 유엔군의 기치를 걸고 여기 와서 같이 싸운 참전국에 대한 감사, 유엔에 대한 감사, 특히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6.25는 대한민국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자랑스러운 항전이었다는 점을 명기를 해야 됩니다. 6.25 때 침략을 받고도 한미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미군이 전개되기 시작한 7월 5일 전 10일 동안에 이승만과 국군은 1대3으로 싸웠습니다. 즉 압도적 우세의 김일성의 북한군 그리고 북한군을 뒤에서 밀어준 소련, 중국 1대3으로 싸웠습니다. 이 위대한 항전의 기록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는 결국 반격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반격에 성공해서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 북진, 이때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중공군의 역할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사적 죄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진 통일을 앞두고 있을 때 중공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좌절시키고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했던 이 점은 중국군의 책임이다. 그것은 유엔이 침략 행위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분명히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서울을 2번 뺏기고 다시 찾아서 휴전선에서 전쟁은 끝났지만은 결국 우리가 버텨내므로써 자유세계가 결국은 냉전에서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공산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계기를 6.25 전쟁에서 만들어냈다 하는 점 또한 분명히 함으로써 결코 우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한국이 휴전선 남쪽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은 지금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버티는 사이에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증액시켜서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소련의 붕괴로 갑니다.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리다가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가 군사 동맹체제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서독입니다.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에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공군의 상륙작전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6.25가 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이 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대만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만의 오늘날의 생존은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던 식으로 6.25는 내전이었다. 그러니까 남침이 아니다.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대화이지 군사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번에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평화를 지키는 게 군사력이 아니라면 국군 해체해야 됩니까? 그럼 한미동맹 해체해야 됩니까? 오로지 대화만 해야 됩니까? 그럼 국방부 해체해버리고 통일부만 남아있으면 됩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 자리에서 또 공산주의자나 반역자를 비호하는 말을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주권자로서 국가 반역 행위, 주권자로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할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반역협의회의 고발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야 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이하 관련자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법적 응징 또는 대응 조치가 바로 국민저항운동의 일환입니다. 국민저항운동은 처음부터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법적 수단을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그것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결심을 달리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란 무기, 헌법이란 무기, 태극기란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중집회에 나가면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럽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제발 이번
6.25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쪽 대통령의 자세를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쪽 대통령의 자리를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큰 대통령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야지 민노총을 대표하는 그리고 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우면은 약해지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퇴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임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6.25에 대해서 쏟아부은 이런 망언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6.25 기념사를 계기로 한국의 분열, 한국의 갈등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